안녕하세요 여러분.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 지유입니다. 오늘은 또 딥톡 시간이 돌아왔어요. 근데 제가 항상 말을 할 때 제 너무 개인적인 얘기는 TMI라고 생각해서 일부러 좀 안 하고 있었는데 댓글을 읽다 보니까 TMI를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이제 TMI를 좀 방출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해서 오늘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근데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시작을 해볼게요. 제가 다른 분들보다 대학교를 2년을 늦게 들어갔어요. 이건 너무 많이 말해가지고 좀 민망할 정도니까 이 영상 참고해주시고, 함수를 하면서 자아탐구를 많이 해서 이미 진로, 적성, 직업 이런 거는 큐레이터로 딱 정해진 상태였고, 대학교 입학과 동시에 이제 그걸 실행할 일만 남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큐레이터가 되려면 대학원을 가야 돼 라는 이런 뚜렷한 목표가 있었고, 저는 그때 당시 2년 늦었다는 자책감과 그 열등감 때문에 에너지가 막 들끓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4년을 진짜 정말 빗불 몇 개 제외하고 학점도 퍼펙트했고, 학교 끝나면 그냥 바로 대외활동 가서 미친 듯이 스펙 쌓고, 그렇게 제가 좀 오바다 싶을 정도로 열심히 살아서 그때 나이에 비해서 제 분야에 있어서는 좀 커리어가 어느 정도 있는 상태였고, 또 지망했던 대학원도 다 붙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열심히 살고 이렇게 약간의 목표를 이루면 탄탄대로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포장 도로가 이렇게 쫙 펼쳐져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올라가 보니까 이제 시작인 거예요. 이제 시작. 저는 이미 에너지는 다 고갈된 상태였고 이제 약간 꿀 드링킹 타임인가 싶었는데, 꿀은 무슨, 이제부터 본선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플러스로 대학생 때는 전혀 못 느꼈던 생계, 취직 이런 것들이 더 확 다가오니까 진짜 그 현실이 피부로 느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 이건 너무 현실이지만 그래도 이런 거 말하는 게 유튜브니까, 첫 번째가 학벌이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대학교의 네임밸류였어요. 근데 제가 이 분야 외에는 대학교로 어디 가서 불이익을 받는다거나 그것 때문에 뭔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하거나 이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이 분야에만 오면 내가 가진 대학교 이름이 엄청난 아킬레스건으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당장 대학원 동기들만 하더라도 소위 말하는 스카이, 아니면 정말 서울 상위권 대학교 출신들이었고, 저는 뭘 해보려고 지원을 하면 항상 학부가 좀 약하다. 그리고 저를 좀 생각해 주시는 분들은 너 열심히 되게 해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냥 국내 대학원을 포기를 하고 지금 해외 대학원을 가서 이력에 그냥 영어 한 줄을 추가하는 게 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대놓고 이제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근데 저는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그러면 이때까지 해왔던 노력들이 좀 다 물거품이구나. 어차피 안 되는 게임이었는데 내가 너무 열심히 살았나? 약간 이런 허무함이 밀려오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내가 바꿀 수 없는 한 부분이 계속 약점, 단점으로 작용을 하니까 이건 내 자리가 아닌데 내가 내 역량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막연히 그냥 내 욕심만으로 꿈꾸고 있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또 하나의 장애물이 있었어요. 예상했겠지만 돈이었어요. 그때 제가 26살이었으니까 학위를 따면 이제 거의 30이 되죠. 그리고 30이 돼서 어떻게 운이 좋게 미술관에 취업을 했어요. 그러면 제가 받는 돈이 월 150이거든요. 근데 저는 알고 있었죠. 당연히 알고 준비를 했던 거고, 다만 그 월 150이라는 숫자의 개념이 아예 없었어요. 그러니까 학생 때는 그냥 나는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150 받으면 되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그거를 이제 좀 현실로 받아들이고 계산을 해보니까 의식주만 딱 해결하고, 아니야, 의식주도 해결을 못해요. 주는 진짜 꿈도 못 꾸고 많이 아끼면서 그 일 하나에서 즐거움을 찾으면서 이제 생활을 해야 되더라고요. 진짜 이거에 대해 또 현타를 느낀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이거는 진짜 대학원 동기들도 맨날 만날 때마다 이게 너무 웃겨가지고 맨날 등장하는 에피소드거든요. 제가 대학원 수업을 들을 때 한 강사님이 있었어요. 그분 되게 그 업계에서 정말 유명하고 그냥 네임드였어요. 이름 들으면 딱 아는. 근데 그분이랑 저희가 야외 수업을 가서 전시를 보고 그냥 전시만 보고 집에 가기 아쉬우니까 회식을 하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식을 하러 동네 떡볶이 집에 갔어요. 분식집. 거기서 떡볶이랑 오뎅이랑 순대랑 김밥이랑 이런 거 시켜놓고 8명이서 먹었거든요. 그래서 대충 한 2만 원 정도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거기서 더치페이를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때 2만 원 남짓 되는 돈을 8명이서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동전 나오고 이제 난리 나잖아요. 이게 이미 약간 깽판이야, 이 테이블은. 근데 거기서 정말 MSG 안 썼고 그대로 말씀드리면, 그분이 내가 선생이고 선배니까 3,000원 낼게 하고 3,000원 내고 가시는 거예요. 돈을 내고 안 내고 더치페이고 말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래도 그 사람이 업계에서 그래도 알아주는 사람인데 이렇게 후배들이랑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이거를 쾌척하지 못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약간 충격이었어요. 나도 근데 경제적으로 그렇게 많이 벌지 못하는 직군에 있으면 뭔가 후배들이랑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저렇게 행동하게 되려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뭔가 내가 생각했던 그런 미래의 모습에 나와는 좀 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좀 충격을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벙쪄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뭐 극단적인 케이스를 제외하고도 그냥 그 업계에 있다 보면 이런 얘기를 그냥 자학 개그처럼 되게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도 그런 자학 개그를 하면서도 속으로는 내가 이거를 다 짊어지고 갈 만큼 이 일을 좋아하는 거겠지? 그리고 이걸 계속해도 미래에 나는 행복하겠지? 라는 거에 대한 좀 의문이 계속 있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내린 결정이 이러다가 잘못하면 인생이 정말 지옥 같아질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일단은 이걸 5년 이상 해왔으니까 이거는 그대로 하되 뭔가 플랜 B가 확실히 필요하다라고 좀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플랜 B가 승무원이었어요. 물론 이것도 설명하면 정말 길어지니까 정말 간단히만 말하면 그때 당시 저는 그 학벌 많이 보는 거랑 돈을 너무 안 주는 거, 이거 두 개에 너무 지긋지긋해진 상태라서 내가 만약에 플랜 B를 한다면 이 두 개는 완전히 그냥 해소할 수 있는 직업으로 삼고 싶다가 가장 컸고,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항상 들었던 피드백이 너는 말을 잘한다, 그리고 인상이 좋으니까 좀 대면하는 일을 하면 성과가 좋을 것이다, 이런 말을 많이 들어서 나는 그러면 승무원을 플랜 B로 두고 이것도 같이 준비해야겠다 싶어서 대학교 때부터 같이 준비를 하긴 했었어요. 하여튼 그래서 제가 계획을 어떻게 세웠냐면, 그때 대학원 2학기였으니까 이제 1년이 남은 거잖아요. 보통 승무원 되기까지 평균적으로 1년이 걸린다고 하니까 내가 학교 생활을 하면서 같이 준비를 하고 수료와 동시에 이제 입사를 하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막연히 하고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2학기 겨울방학 때 그 첫 K항공사 공채를 냈죠. 근데 문제는 그 겨울방학 때 냈던 첫 공채에 붙은 거예요. 그래서 물론 너무 좋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은 기회인데 지금 내 계획에 엄청난 차질이 생긴 거잖아요. 왜냐면 제가 이 자리까지 오기 위해서 5년이란 세월 동안 되게 빡세게 노력을 했고 시작한 이상 좀 마침표를 찍고 싶은 마음이 컸었거든요. 근데 지금 나한테 온 기회도 정말 인생에 다시 없을 수도 있는 되게 좋은 기회잖아요. 근데 이걸 또 덥석 잡자니 다시 돌아오는 것도 미지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두 개를 놓고 정말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지금 아니면 못할 것 같은 일을 먼저 하자라는 생각으로 입사를 했거든요. 물론 근데 들어가서도 그다지 평탄하진 않았어요. 근데 지금 그때로부터 한 6년이 지났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정말 잘한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확실하게. 그때 제가 그렇게 원했던 큐레이터가 되진 못했지만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싶었던 욕구는 승무원 하면서 그 이상으로 채웠고, 또 뭔가 계속 기획하고 글 쓰고 뭔가를 만들어내는 이런 일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컨텐츠 만드는 일로 충분히 해소가 되고 있고, 결과적으로 그때 제가 하고 싶었던 일들을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만족도 하고 있고요. 근데 그때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은 큐레이터가 되는 길, 이거 하나인 줄 알고 살았었거든요. 왜냐면 그때 내가 알았던 정보들로는 그게 최선이었으니까. 근데 진짜 생각보다 세상은 정말 넓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실현할 수 있는 루트는 정말 많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나의 직업으로 딱 한정하는 순간 선택지가 굉장히 없어지고 인생이 좀 안 풀린다고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인생이 약간 고인물 느낌이 날 때 그런 목표나 직업을 명사로 적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문장으로 적기 시작하면 그래도 조금 풀리기 시작하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정말 개인적인 이야기였지만 진로 선택의 순간 있는 사람들한테는 좀 실마리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되게 상세하게 많이 풀어봤거든요. 물론 전체 내용이 다 공감이 되지 않겠지만 그래도 이 많은 내용 중에서 여러분이 가져가실 수 있는 한 구절을 찾으셨다면 저는 그걸로 굉장히 만족을 합니다. 그 한 구절을 발견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친구들한테도 많이 공유를 해주시고 저는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